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뉴스 어디로 갈까요? 윤 대통령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가능성 시사.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 인터뷰가 공개가 된 건데 거기서 나온 발언이죠. 네, 윤 대통령이 세 가지 전제 조건을 걸어가지고 이제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세 가지 전제 조건이라는 거는 민간인 대규모 공격, 대량 학살, 그리고 심각한 전쟁법 위반 요걸 얘기하면서 예. 이런 특정 상황이 되면은 이제 우회적으로가 아니라 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그렇게 해석되는 발언을 한 겁니다. 예. 이게 사실 전제를 달아서라도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간의 입장은 이제 무기 지원은 안 한다라는 거죠. 음흠. 군수를 지원하더라도 비살상용 아니면 이제 경제적 지원 이런 것만 한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보도 나간 다음에 대통령실은 일종의 진화를 좀 했는데요. 이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가 요거 이제 전제가 있는 얘기다. 그리고 정부 입장 변화는 아니다. 이런 점을 좀 강조를 했고요. 특히 답변 그대로를 이해해달라고 했는데 우크라이나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았을 때를 그럴 때를 전제한 답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제에 대한 강조였어요, 대통령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러시아에서 몇 시간 뒤에 입장을 냈죠. 네, 바로 사실은 좀 설전같이 그렇게 좀 느껴지기도 했는데 네. 러시아 크렘린궁에서 이제 대변인이 입장을 내놨는데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할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분쟁에 개입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기를 주게 되면은 너희 한국도 전쟁에 끼는 거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너희도 교전국이야, 참전국이야, 뭐 이런 식의 느낌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 푸틴 대통령이 이미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무기 공급하게 되면은 한국하고 러시아 관계는 파괴될 거다 이렇게 경고를 한 바도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입장이 나오니까 다시 우리 대통령실도 대변인실 명의로 입장을 내놨는데 예. 요거는 가정적 상황을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코멘트는 안 하겠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좀 신경전으로 느껴지는 부분은 이제 러시아를 향한 얘기가 되는 건데 인터뷰 내용을 정확하게 읽어볼 걸 권한다. 이게 전제가 있는 얘기다. 이 얘기를 좀 다시 한번 합니다. 인터뷰 내용 좀 정확하게 읽어보라라는 게 러시아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입장. 하지만 노 코멘트다, 공식적으로는. 맞습니다. 자, 이게 뭐 야당의 우려가 나왔어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이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요청을 했고요. 예. 표현은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분쟁 지역에 대한 군사 지원은 국익을 해치는 행위다. 결탄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리고 어느 정권도 적대국을 만들어내는 외교 정책을 한 적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좀 이제 좀 분위기들을 좀 물어봤을 때 예. 일단 용산 쪽에 이게 좀 어떤 판단을 하는 이 배경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느냐 이런 얘기를 물어봤는데 대통령실 쪽 분위기 뭐라고 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대통령실에서 공개적으로 내놓은 얘기랑 비슷한데 다만 제가 들었던 표현 중에는 좀 이게 과해석되고 있는 것 같다. 대통령의 과해석? 표현이. 네. 평소에 소신을 말씀을 하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미 도와주고 있는 건 좀 어느 정도 다 알려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우회 지원. 특히 어제 4.19 기념사에서 이 사기꾼 표현도 나왔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랑 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사실은 지난번에 이 비공개 회의 때 했던 발언을 다시 한번 언급한 거고 요번 건도 마찬가지로 평소 소신을 얘기를 한 건데 너무 과해석이 되고 있다. 그리고 다만 이제 또 국내 정치 이런 거는 좀 관련이 있느냐 이런 거는 일적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한미 정상회담 있잖아요. 예. 미국에 좀 충분히 성의를 보여드려야 될 그런 필요는 있다 이런 얘기는 언급을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이게 의도된 메시지였는가 아니면 그냥 인터뷰하다가 질의응답 과정에서 그냥 평소 생각이 나온 건가 예정이 없이 돌발 발언이라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이제 아니에요. 평소에 생각을 했던 거를 인터뷰에서 얘기한 거다. 그러니까 뭐 실수를 했다거나 그런 분위기는 전혀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전혀 아니다. 여권 반응은요? 근데 사실 이제 여권에서 아주 뭐 극단적으로 강하게 비판하는 야당처럼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좀 주류 쪽으로 모아서 보자면은 예. 내부적으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건 한 두 가지 정도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대통령이 외교 문제에서 너무 직설적인 표현 많이 쓴다. 스트레이트하게 너무 표현을 한다. 근데 이거 윤 대통령 고유 스타일인 것 같다. 이런 스타일인 얘기들이 것 있고. 같다. 두 번째는 이제 좀 스스로도 좀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 해외 언론하고 인터뷰를 연이어서 하고 있잖아요. 예. 일본하고 한일 정상회담하기 전에 일본하고 그다음에 한미 정상회담하기 전엔 미국하고 했는데 만약에 이게 국내 언론에서 먼저 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문제가 되진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김준일 에디터 어떻게 예. 보셨습니까? 일단 대통령실의 해명, 그러니까 설명, 윤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을 정확히 읽어볼 것을 권한다. 이거를 전 들으면서 싸우자는 건가?
약간 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희들은 지금 이 문맥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나라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어허. 물론 우리가 러시아에 굉장히 저자세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인가? 너무 과도하게 지금 긴장감을 좀 높이고 있다. 이거 얘기를 들었으면은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한테 이거 문맥 좀 제대로 읽어보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이제 받아들일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것도 이게 지금 예.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으로 활자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과도하게 좀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라는 거고 일단은 좀 손익계산서 그리고 배경을 보자면은 일단은 가치동맹 이게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동맹을 윤석열 정부가 강조를 해왔고 그래서 나토에도 이제 참석을 했고 나토 정상회의도 참석을 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좀 이점이라고 본다라면은 한미동맹 강화. 그리고 뭐 미국에서 이제 반색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추후에 이제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이제 있을 겁니다. 예, 전쟁이 예. 끝나면은 이게 1,000조 원이 넘을 것이다. 뭐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상 참전하게 될 경우에는 거기에 재건 사업에 뛰어들 명분이 상당히 커진다라는 거. 예. 그리고 나토하고도 뭐 밀착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당장 뭐 앞에서도 얘기 나왔지만은 러시아하고 작년 교역액으로 211억 달러거든요. 이게 좀 많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이게 한국에 지금 많은 공장들이 있어요. 기업들이 러시아에 이런 것들이 예전에 중국의 사드 보복처럼 직접 간접적으로 이제 타격을 입을 가능성 그리고 북한에 지금 무기 지원한다라는 얘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손익계산서를 떠나서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월남 파병 예. 네, 베트남 파병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이라크 파병 이게 예. 파병은 아니지만은 사실 이 정도로 국가의 어떤 원칙이 급격하게 변할 때는 이게 다 국회 비준을 받았어요. 국회 최소한 동의, 합의, 비준 이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일단은 여론 수렴이고 거기서 누구는 찬성도 하고 여당에서도 반대하고 뭐 야당에서도 찬성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자기 맘대로 약간 그냥 뚝 던져버리고 또 대통령실은 또 아니라고 그러고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거냐라는 거고 외신하고 정상회담 앞두고 외신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때 요미우리하고도 인터뷰하면서 그때 적기지 반경 능력에 대해서 인정한다라고 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왜 이런 식으로 하는 건지 이것도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요 이야기는 잠시 후에 민주당 의원과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거기서 조금 더 들여다보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송영길의 닫힌 입, 더 커진 압박. 자, 민주당의 돈봉투 살포 의혹 속보죠. 맞습니다. 어제 송영길 전 대표가 파리에 있는 특파원들하고 만났거든요. 네. 지금 파리에 그 방문 연구교수로 가 있습니다. 파리 경영대학원 앞에서 특파원들 비롯해서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만났는데 예. 이게 소위 이제 미리 협의가 된 거예요. 좀 스케치만 좀 따겠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입장 얘기하겠다. 사전에 협의가 된 거고요. 이제 멀리서 걸어오는 장면부터 찍혔는데 살짝 미소를 짓고 좀 여유 있는 모습이었고 호주머니에 두 손을 넣고 걸어오다가 이제 기자들 만나서는 손 빼고 인터뷰를 했고요. 이제 답변하면서도 살짝 미소 지으면서 여유 있게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답변 내용은 크게 구체적인 건 없었어요. 아니, 이게 사전에 그러니까 약속이 된 일종의 약식 기자회견이었던 거예요. 기자회견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이제 기자들이 계속 찍겠다? 요청을 하니까 또 어. 얼굴 사진도 영상도 필요하고 예. 그다음에 입장 왜 내놓지 않느냐 이렇게 하니까 간략하게 거기서 좀 응하겠다 이런 정도의 협의가 그렇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튜브로는 계속 중계가 됐는데 중계를 했던 기자회견인 것에 비해서는 내용이 답변이 상당히 좀 빈약했어요. 거의 구체적인 얘기는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일단 첫 번째 나왔던 질문은 조기 귀국할 거냐 이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요구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날에 말씀을 드리겠다. 토요일에 뵙겠다. 그날이라는 게 22일 원래 송영길 전 대표가 예고했던 기자회견 날짜거든요. 네. 그날에 그냥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고요. 음흠. 그리고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기자회견 일정이 왜 이렇게 뒤에 있느냐, 늦게 잡았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처음부터 원래 그렇게 정해놨다. 그리고 나서는 장소 섭외한 다음에 전하겠다, 수업이 있어서 들어가겠다라고 하면서 인터뷰는 종료가 됐습니다. 자, 후속 보도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JTBC가 녹취록을 다 확보를 한 걸로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풀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스폰서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봉투에 돈을 누군가가 대줬을 거 아니에요? 이른바 전주. 그렇죠. 예. 그게 누구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김모 씨로 이렇게 좀 언급이 되고 있고요. 예. 지금 강래구 협회장이랑 이정근 전 부총장 이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대화를 하는 와중에 이제 김모 씨한테 강래구 협회장이 돈 받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뭐 어느 정도 요구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음. 뭐 1,000만 원 달라고 하면 뭐 깜짝 놀라서 500만 원 정도 줄 거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김모 씨 스폰서의 자녀가 나중에 이재명 대표의 대선 캠프에서 일한다 이런 내용도 나오게 되는데 음. 일단 텔레그램으로 윤관석 의원이 2021년 10월이죠. 그때 사무총장이었는데 네. 이 스폰서 자녀의 이력서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고요. 어. 그 다음에 녹음 파일에 보면은 이제 윤관석 의원이 다시 이전 부총장한테 하는 얘기가 고 이제 채용은 아니고 이제 일하게 해줬다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어디 가서 촐랑거리고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입단속하는 그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당대회 후에 그 스폰서, 그 전주의 딸이 이재명 후보 캠프, 경선 캠프에서 그렇죠. 일을 했다. 이제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연결고리가 녹취록에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강내구 협회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16일에 불러서 한번 조사하고 그다음에 어제 불러서 다시 조사한 다음에 바로 영장 쳤고요. 이번 사건 관련해서 영장 친 거는 처음입니다.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어제 이제 이렇게 보도까지 나오고. 지금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 공개적으로는 빨리 조기 귀국해가지고 뭐 해명할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사죄해라 이런 압박들이 있고요. 송 또 전 대표가 출당, 수습해라. 그렇습니다. 출당, 제명 조치 여러 가지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좀 내부적으로 보자면은 이 사건이 어디까지 튈 거냐 이런 거에 좀 주목이 돼 있는데 소위 비주류 쪽에서는 예전에 이제 전당대회 이후에 그 대선 경선이 있을 때 송영길 전 대표하고 이재명 지금 현 대표가 좀 가까웠잖아요. 이심송심 이런 얘기 나오고. 그때 뭐 정세균, 뭐 김두관 이런 후보들이 중도에 사퇴하고 나서 이 표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 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도 뭐 요청을 하면 사실 이제 들리는 얘기는 이거 왜 이렇게 공정하게 안 하냐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이정근 전 부총장이 나와서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좀 나오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뭐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만약에 이 건과 이재명 대표가 연관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향후에 검찰이 그런 의혹을 담아가지고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은 그때는 체포동의안 못 막는다. 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내부의 이야기가. 그리고 녹취록 보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위기라서 검찰이 지금 이렇게 좀 꺼내놓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들이 있는데 반대로 또 여권 쪽에 물어보면은 이거 검찰이 흘린 게 아니다라는 얘기들이 좀 주도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JTBC가 먼저 확보를 했고 JTBC의 이 기자가 네. 담당 기자가 그제 이야기를 했죠. 이거 검찰에서 확보한 거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 뭐 검찰에서도 안 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좀 뉴스거리가 많아서 짧게 김준일 대표 뭐 네. 논평하시겠어요? 지금 그 찌라시가 많이 돌고 있어요. 그 명단. 저도 뭐 이것저것 받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노컷뉴스 오늘 아침에 단독 보도를 보니까 돈봉투 찌라시에 나오는 의원들한테 다 확인 전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전화 걸어가지고 이거 사실이냐 아니냐. 버전이 다양하던데 다 예. 걸었다고 해요. 뭐 어제 몇 명한테 했는지는 예, 모르겠습니다. 근데 의원들 얘기는 나는 억울하다. 이거 최초에 유포한 사람 법적 조치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다 들어서 뭐 인정을 한 사람 한 명도 없다라고 합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 인정하기는 어려운 건데 어쨌든 해볼 만큼 해봤는데 더 여기에서 이제 나오기가 힘드니까 이거를 자체 조사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예. 이렇게 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송영길 대표가 귀국 안 하면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최대 개파인 뭐 더 좋은 미래, 더민초 등등해서 모든 의원들이 지금 송영길 대표를 좀 압박하고 귀국해라. 있는 조기 빨리 귀국해라. 해라. 예, 그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월간 유인태에서 이 문제 더 다루고요. 다음 이슈 갑니다. 나도 당했나? 동탄 전세 사기. 이번에는 경기 동탄 신도시에서 또 전세 사기가 발생했어요. 네, 한 300여 채 총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그 오피스텔 253채 보유한 이제 부부가 있는데 네. 일종의 파산을 선고를 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찰에 이거 전세 사기다 이렇게 신고 접수가 됐고요. 동탄, 수원 이런 지역에 253채를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역시 사기 혐의로 지금 경찰에 고소가 돼 있는데 오피스텔 한 동탄 지역에 40여 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직 피해 규모가 정확히 집계는 안 됐는데 네. 예를 들자면 최대는 한 300여 채까지 그렇게 피해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근데 거죠. 이게 사실은 전세 사기하고 깡통 전세하고는 또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사기를 칠 생각은 아니었는데 이리저리해서 깡통 전세가 되는 거와 작정하고 전세 사기를 치는 건 또 다른 거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의 문제. 또 이제 세입자, 이 피해자 세입자들의 권리와 채권자들의 권리 사이에서 또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그럼 다 세금으로 채권자, 뭐 세입자 다 보전해 줄 것이냐.
이 사이에서 굉장한 고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 정부는 세금으로 다 해주겠다라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 현재까지 나온 대책은 경매 유예까지가 좀 구체적인 대책인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깊어지는 거죠.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